당장 가난을 탈출하고 싶으시면 월급을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그 구조를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QLD, TQQQ입니다. 나스닥이 우상향하는 긴 흐름에 레버리지로 더 강하게 올라타는 도구입니다. 다만 이 도구는 로켓이 아니라 칼입니다. 규칙 없이 잡으면 손이 먼저 베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실합니다. 아침 지하철, 헬스장, 야근, 주말 알바까지.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성실함은 존경이 아니라 고착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적금 통장에 쌓이는 순간부터 이미 게임이 바뀝니다. 적금은 안전한 게 아니라 속도를 포기하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내 돈은 낮은 이자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는 자산을 보유한 채로 시간이 돈을 벌어주게 만듭니다. 여기서 현실을 하나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신분은 법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이 신분을 만듭니다. 내가 시간을 팔아 얻는 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소유한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은 한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결국 상위로 올라가고 싶어서라면 노동만으로는 문턱이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면 답은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소유의 게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투자 얘기하면 여러 갈래가 나옵니다. 부동산, 코인, 주식. 부동산은 좋을 때는 정말 강력하지만 기본 시드가 크고 거래 비용이 크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팔 때마다 비용이 나가고 보유하는 동안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좁고 지역과 타이밍이 크게 좌우합니다. 코인은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내가 왜 이걸 들고 있는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약하면 투자라기보다 감정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접근성이 좋고 실행이 쉬운 쪽이 주식입니다. 특히 지수 투자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사고 오래 들고 기업들의 성장에 동승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식이 어려운 이유를 잘못 잡습니다. 차트에 선을 그어야 되고 수급을 봐야 되고 단타를 해야 되고 상한가를 잡아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바로 지칩니다. 그건 개인이 이길 확률이 낮은 경기장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무기는 정보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실적 한번 못 냈다고 잘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흔들렸다고 폐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은 시간을 무기로 확률이 높은 쪽에 오래 머무르는 전략이 맞습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나스닥이라는 엔진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스닥에는 기술 기업들이 많고 기술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사회 전체를 바꿉니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인공지능, 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 이런 흐름은 유행이 아니라 기반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크게 꺾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꺾일 때 버티는 규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QLD는 나스닥 움직임을 2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구조에 가깝고 TQQQ는 3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단위로 레버리지가 재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들고 있으면 무조건 3배 수익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르내림이 심할수록 그리고 긴 하락이 길어질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다룰 때는 제품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사용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도입니다. 월급으로만 10년, 20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걸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욕심이 아니라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종목 추천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첫째, 생활을 먼저 살리셔야 합니다. 비상자금 없이 레버리지를 잡으면 시장이 아니라 생활비가 나를 손절하게 만듭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둘째, 한 방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구조를 2칸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코어 자산과 부스터 자산입니다. 코어 자산은 내 인생을 지키는 바닥입니다. 넓은 지수, 현금성, 배당성 혹은 변동성을 줄여주는 자산들로 구성합니다. 부스터 자산은 속도를 내는 도구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QLD, TQQQ입니다. 이 2칸을 나누지 않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내 멘탈도 같이 흔들리고 결국 계좌가 아니라 내가 무너집니다. 셋째, 매수 규칙을 자동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타이밍이 중요해 보이지만 개인에게 더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기본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만 추가 규칙을 발동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기본은 매달 같은 금액을 QLD나 TQQQ에 넣습니다. 추가 매수는 시장이 단기 과열이 꺼졌을 때만 합니다.
추가 매수는 내가 흥분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무서워졌을 때만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넷째, 매도 규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오르기만 하면 누구나 천재가 됩니다. 문제는 꼭 한 번 혹은 여러 번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를 대비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전고점 부근이나 크게 올랐을 때 일부를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한 일부는 코어 자산으로 옮겨서 바닥을 두껍게 만듭니다. 나머지 일부는 다음 하락에서 다시 투입할 총알로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수익을 잠그면서도 하락장에서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섯째, 레버리지를 레버리지로 덮지 마셔야 합니다. 대출, 신용, 미수 이런 걸로 레버리지 위에 레버리지를 얹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폭발물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늘어납니다. 레버리지는 내 돈으로만 쓰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 여섯째, 정보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무너지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상, 커뮤니티, 단톡방, 실시간 뉴스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내 규칙이 남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상승장에서는 조급함이 들어오고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들어옵니다. 결국 손이 먼저 움직이고 머리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따라서 주 1회 혹은 월 2회만 점검해도 되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매일 보는 순간 레버리지는 멘탈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가난을 탈출하려는 사람일수록 조급함이 강합니다. 그래서 더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더 빠른 길을 찾는 순간 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빠르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빠르게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려면 오히려 느린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월급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남는 돈이 아니라 남는 시스템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코어에 넣고 일정 금액을 QLD나 TQQQ에 넣습니다. 시장이 과열일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만 정해진 범위에서만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올랐을 때는 일부를 걷어서 코어를 키웁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면 나는 상승장에서는 속도를 얻고 하락장에서는 생존을 얻습니다. 이게 가난 탈출의 현실적인 길입니다. 단기간의 인생 역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체질을 바꾸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오른 것 같습니다. 고점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인지를 맞추는 게 목표가 되면 시작을 못합니다. 시작을 못하면 평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고점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예측이 아니라 분할입니다. 분할은 내 자존심을 꺾는 대신 내 생존을 지켜줍니다. 나는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립니다.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해서 망하는 이유는 장기라는 단어가 규칙 없는 방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넣으면 도구가 됩니다. 정기 매수, 정기 점검, 부분 익절, 코어 강화, 현금 확보 이 5가지만 넣어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레버리지의 수익만 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내 감정을 3배로 키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권합니다. 평소에 주가가 떨어지면 잠을 못 자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TQQQ 비중을 크게 잡지 마셔야 합니다. 평소에 불안이 많다면 QLD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속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건 운전 실력 없는 사람에게 스포츠카를 쥐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 믿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늘어납니다. 내가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고, 가족에게 시간을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이사와 진학과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많은 것을 바꿉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적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 그릇의 크기 문제입니다. 변동성을 덜 견디면 QLD가 유리하고, 변동성을 견디되 규칙이 단단하면 TQQQ가 더 공격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지금 시작할 거라면 분할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을 하는 대신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락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만 작동하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공포가 왔을 때만, 총알은 미리 남겨두고 생활비는 건드리지 않는 구조로 가셔야 합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레버리지면 결국 언젠가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제품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올랐을 때 더 넣고 떨어졌을 때 던지고 규칙 없이 흔들리고 생활이 무너져서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인생 전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한 도구로 제한합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저는 소득이 작은데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소득이 작을수록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큰 돈은 한 번에 못 만들어도 시스템은 오늘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용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을 탈출하는 길은 정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바꾸면 같은 월급이어도 인생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구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위험하지만 규칙이 있으면 강력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